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지난주 200여 명이 넘는 승객을 태우고 말레이시아를 떠나 중국으로 떠난 비행기는 아무런 단서를 남기지 않은 채 사라졌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물론 어느 곳에서도 확실한 사고 경위조차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 대하여 살아있을 가능성은 둘째치고 비행기가 언제, 어떻게, 어떤 사고를 당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이 어느 정도일지 상상조차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어느 곳에라도 착륙해 있기를, 그리고 조속한 수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주간 경제동향 시작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향후 통화정책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위해 고심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인도네시아는 환율, 국채, 주식시장 모두에서 선전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한 것처럼 13일에 열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회의에서는 3월 기준금리를 당초 예상대로 기존 7.5%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루피아화의 평가절상 기조와 부동산 개발업체 등의 인하 요구가 있었지만 안심할 수 없는 대외 변수와 선진국들의 금리 인상 움직임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보다 좀 더 이른 3월 7일에는 인도네시아의 2월 말 외환 보유고가 발표되었습니다. 1,027억 불로 전월 1,007억 불 대비 2% 증가한 것입니다. 1,027억 불은 인도네시아의 약 6개월치의 대외 경상 지출, 즉 수입 결제 및 대외 채무에 대한 원리금 지급에 사용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입니다. 외환 보유고는 루피아화의 급격한 평가절하 상황에서 1차적인 방어 수단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927억 불을 기록한 이후 정부와 중앙은행의 긴축적인 통화정책 등에 힘입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루피아화는 3월 13일 미 달러당 11,386 루피아로 마감하며 지난주 대비 95 루피아가 하락한, 즉 평가 절상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11,500 루피아 이하로 뚫고 내려온 지 일주일 만에 이제는 11,400 루피아도 뚫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 달러당 12,171 루피아를 보였던 지난해 말과 비교해서는 6.9%의 절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원화는 3월 13일 미 달러당 1,068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3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날인 12일에는 1,071.7원으로 마감했으며 한 주 내내 장중 1,070원을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00루피아당 원화는 3월 13일 9.43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0.13원 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 10년물 국채는 3월 13일 8.20%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큰 변동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10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3년 만기의 미 달러 표시 국채 3억 5천만 불을 2.27%의 수익률로 발행했습니다. 이번 채권 발행에 입찰한 금액은 거의 2배에 가까운 5억 9,900만 불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시각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3월 13일 4,726포인트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38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 3월 11일 화요일에는 4,704포인트를 기록하며 작년 8월 이후 처음으로 4,7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거래량도 전주에 이어 주중 평균 6조 6천억 루피아를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 투자 계획을 세우신 분들께서 참고하실 만한 소식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펀드 운용사인 슈레더는 최근 올해 1만 유로 이상을 투자할 계획을 가진 이들 2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어느 부분에 투자할 계획인지를 묻는 내용이었는데요.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주식시장에 투자하겠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반면 투자에 대한 걸림돌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46%가 물가 상승률을, 28%가 높은 세율을,
그리고 25%는 경제 회복 지연 가능성 등을 꼽았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1월 소매 판매 부문이 전년 대비 28.4%, 전월 대비로는 28.2%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GDP 규모는 8,500억 불 규모이고 이 중 민간 소비 부문이 5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매 판매 부문의 증가는 최근 경제의 활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정보통신기기 판매의 증가입니다. 1월 중 정보통신기기의 판매 증가는 전년 대비 무려 75%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매 부분 종사자들은 2월과 3월에는 소매 판매가 다소 주춤한 뒤에 4월 총선을 치르면서 다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고 루피아화의 평가 절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거에 대한 우려가 다소 있는 상황이지만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은 최근의 상황에 대해 만족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인도네시아의 주요 경기 선행 지표로는 시멘트 출하량, 오토바이 및 자동차 판매 대수 등이 있습니다. 이들 부문이 전체 국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기 때문입니다. 이들 부문들이 모두 2월 중 호조세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1월 달의 비 피해에 따른 생산과 물류 등의 차질이 있었고 이로 인한 기저효과도 일부 있었겠지만 긍정적인 소식이면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시멘트 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월 시멘트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440만 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역별로는 동부 자바와 서부 자바 지역에서 12%가 넘는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협회의 공식 자료가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각 회사의 잠정치를 보면 높은 증가가 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스트라 다이하츠는 39% 증가한 19,000여 대를 판매했고요. 혼다는 25% 증가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2014년이 시작하고 3월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현재까지 나타나는 여러 지표들은 올 한 해 인도네시아의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예견되는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넓은 영토와 다양한 자원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식량의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걸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보고로 농업연구소의 해리 수아르디안토 소장은 인도네시아는 68년 전 독립했지만 식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덜란드나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보다 외부 의존도가 더 높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태국, 베트남, 인도, 중국, 필리핀 등에서 상당량의 식량을 수입했습니다. 1억 8,300만 불 상당의 쌀 35만 3천 톤, 5억 7,800만 불 상당의 옥수수 200만 톤, 3,400만 불 상당의 양파 7만 4천 톤, 3,500만 불 상당의 커피 1만 4천 톤, 2,300만 불 상당의 차 1만 7천 톤, 그리고 세계 2위의 해안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천만 불 상당의 소금 150만 톤 등을 수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정부 정책 실패를 꼽고 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운송체계 등 인프라 부족으로 농민들이 시장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농민 1인당 경장 면적의 경우 태국이 5,000평방미터, 인도가 1,200평방미터, 베트남 1,000평방미터 등인데 반해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558평방미터에 불과해서 경작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합니다. 2억 5천만 명 인구 중에 약 70%가 농업을 통해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식량의 지나친 대외 의존도는 자칫 안보 위협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식량 수입의 외화를 사용함에 따라서 외환 보유고 관리, 즉 거시경제 관리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넓은 토지와 좋은 기후를 가진 인도네시아가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종사하는 농민들의 소득이 함께 증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요즘 스마트폰을 많이 쓰고 계시죠?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메신저 앱을 즐겨 쓰고 계실 것입니다. 단순히 문자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사진, 음성, 그리고 다양한 이모티콘으로 보다 다양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카카오톡과 라인이 인도네시아에서 발빠르게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블랙베리의 최대 소비국이었던 만큼 BBM 프로그램의 점유율이 가장 높았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톡은 한류 스타그룹 빅뱅을 광고에 동원하는 등의 노력으로 진출 1년 만에 1,6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3월 7일 현재 애플의 앱스토어에서의 다운로드 순위는 37위, 구글에서는 14위로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개발한 라인은 판매되고 있는 스마트폰 3대 중 1대가 삼성 제품인 점에 도움을 받아서 2012년 초에 이미 2천만 대의 스마트폰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약 2억 5천만 명의 인구 중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로 구성된 인도네시아 인구 중에 20% 정도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0년 안에 약 50%의 인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호주의 컨설팅 업체인 맥쿼리 그룹은 메시지 전송과 관련한 세계 시장 규모가 3년 안에 240억 불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하드웨어에서 한국 업체가 선전을 하고 있고 메신저 앱이라는 소프트웨어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 한국계 기업들을 통하여 한국 문화의 전파도 속도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전망입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자 간 세파, 즉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3월 10일 인도네시아의 산업부 장관, 무역부 장관 및 투자조정청 장관이 모인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히디얏 산업부 장관은 곧 완료된 협정을 통해 한국과의 관계가 단순히 무역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투자가 촉진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헨드라 투자조정청 장관도 세파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안심하고 투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석유화학, 전자, 광산업 등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직접 투자국 중 4위입니다. 2013년 22억 불을 투자해 2012년 19억 불 대비 16%의 증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자 간 무역 규모는 2013년 230억 불 규모였으며 인도네시아가 1억 7천만 불의 적자를 보았습니다. 향후 세파의 시행으로 무역 규모는 2015년 500억 불, 2020년까지는 1000억 불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한인니 세파는 오는 5월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에서 요즘은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결혼한 부부들은 늘 내 집 마련이 첫 번째 희망사항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결혼 후 집을 장만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계산해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곳 인도네시아에서도 내 집 마련에 대한 바람은 한국 못지않다고 합니다. 어느 신문 사설에서는 집이 없다는 것 곧 실패자로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인도네시아에서도 당면 과제입니다. 현재 추가로 중하위 소득계층을 위해 필요한 주택 공급량이 1,500만 호라고 합니다. 또한 매년 그 필요량이 70만 호씩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어서 연 8만 7천 호가량을 공급하는 데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민들은 월 소득의 25에서 50%를 주택 임차와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료품값 상승 등 다른 지출 규모를 감안하면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은 꿈만 같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공공주택부 장관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서민의 주택 마련을 위해 조성된 자금을 횡령한 혐의입니다. 개인의 주택 마련에 대해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주택 공급을 위해 이미 책정된 예산만큼이라도 투명하게 그 역할에 맞게 사용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